안녕하세요. 다산해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3년 2회 전기기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야기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지면의 H미터 높이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입니다. 우리가 힘 F는 뭐예요? 원래 Q이죠. F는 Q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Q가 아니고 선전화 밀도 람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람다 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전화에 의한 전개는 얼마요? 선전화에 의한 전개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죠.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영상법에 의해서 플러스 람다면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거리 R은 얼마요? 여기 H니까 전체 거리는 얼마? R 대신에 EH가 됩니다. EH. 따라서 전체 힘은 얼마? 힘은 얼마? 4파이 엡실론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고,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제외로가 됩니다. 따라서 힘은 H와의 관계인데요. 단순히 H의 반비례가 되죠. 반비례.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혹은 크기를 물으면 4파 엡실론 제로 H분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는 흡인력을 의미하고요. 영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원리가 사용된 기기는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우리가 전기기기 과목 공부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전기기기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발전기, 왼손 법칙 전동기에서 배우고요. 그때 직류 전동기의 원리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작용, 유도기, 전자유도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직류전동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균일하게 원형 단면을 흐르는 전류 I암페어에 의해 투자율 뮤인 원통도체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인데요. 이런 것에서는 단위를 잘 보세요. 에너지 단위가 줄 퍼 미터입니다. 에너지 단위가 줄 퍼 미터요. 그리고 원통 도체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요. 원통 도체 내부에 인덕턴스가 뭐냐면 8파이분의 뮤,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헬리 퍼 미터요. 얘가 원통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가 8파이분의 뮤 헬리 퍼 미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가 줄 퍼 미터인 이유가 뭐냐면 원통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가 헬리 퍼 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에너지는 2분의 1의 Li 제곱이에요. 2분의 Li 제곱. 여기에서 요거 단위는 뭐요? 줄이잖아, 줄. 근데 여기 인덕턴스가 8파이분의 뮤가 되면은 이 단위가 줄, 헬리 퍼 미터이기 때문에 줄 퍼 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16파이분의 뮤i의 제곱. 16파이분의 뮤i의 제곱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줄 퍼 미터냐? 원통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가 8파이분의 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공기 중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에다 두 전화 간에 유전체를 넣었던 힘이 2N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인가? 우리가 힘 F 얼마야? 공기 중에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잖아요. 여기서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R의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여기서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5에서 2로 되었습니다. 힘이 5에서 2로. 그래 얼마? 5분의 2가 되었다는 거죠. 맞죠? 힘이 5분의 2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힘과 비유전율 엡실론 R은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합니다.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5분의 2가 되었다. 그러면 유전율은 얼마? 비유전율 얘는 얼마? 반비례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 5분의 2의 반비례니까 2분의 5. 따라서 얼마? 2.5배. 2.5배. 비유전율은 2.5배다. 이게 반비례하기 때문에 힘과 유전율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힘이 5분의 2가 되었을 때 비유전율은 2분의 5가 된다. 5번입니다. 정연파 자석 주파수 2배 높이고 최대값 3배로 높이면 유기전력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해설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파이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연파 자석 주파수 2배 높이고 최대값 3배로 높이면 유기기전력입니다. 우리가 유기기전력인데 전기기기에서 기전력 E는 교류기에서 얼마요? E는 4.44의 FN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맞죠? 이 공식 그대로 이 공식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에 정연파 자속에 주파수를 2배 주파수가 2배요. 그리고 자속의 최대값을 이것을 3배 높이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은 몇 배가 됩니까? 2배, 3배 곱해니까요. 몇 배? 6배가 됩니다. 답은 2번.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 전기기기에서 배운 교류기의 기전력, 유기기전력 공식에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초전도체 성질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보통 이게 일정 온도 영하 240도, 한 240도 정도. 일정 온도 이하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항이 0이에요. 저항. 온도를 엄청 낮춰서 일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저항이 0입니다. 이게 초전도체예요. 따라서 일반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으니까 I 제곱 R인데 저항이 없으니까 전력 손실이 없죠. 따라서 전류를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자기장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고 자석 위에 놓으면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전도체에서 막 많이 이렇게 뉴스 매스컴에 나왔었죠. 근데 자석 위에 놓으면 뜨는 성질이 있어요. 초전도체.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내부의 자기장이 0입니다. 7번 전개 2V/m 자기 H/m의 전자기가 평파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단위 시간에 전파될 때 단위 면적당 전력미터 와트/제곱미터의 크기는입니다. 와트/제곱미터 뭐요? 포인팅 벡터죠. 지금 와트/제곱미터 보세요. 전개가 E가 볼트/m 곱하기 자기 H가 암페어/m 하면 EH 보니까 볼트 곱하기 암페어 하면은 볼트 암페어는 유효전력 와트,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 그래서 와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 뭐다? EH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는 EH가 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8번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의 왕복 전류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도체 단면에 고르게 퍼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로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 흘러 나올 때 전류에 생기는 자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내부죠. 요 구역은 뭐냐면 자기 H가 얼마예요? 내부 2파이 A 제곱분의 RI 2파이 A 제곱분의 RI.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요? 2파이 R분의 I죠. 우리 일반적인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2파이 R분의 I에 1-C의 제곱 B의 제곱분의 R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외부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외부는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0.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1번 외부 공간 RC보다 큰 이 외부 공간의 자기는 0이다. 2번 내부 도체 내 R이 A보다 작은 여기에 자기의 세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맞죠?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Ri니까요. 다음은 외부 도체 내 B에서 C 여기에 생기는 자기의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여기에 R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R에 반비례하게 되고 다음 두 도체 사이의 공간 A에서 B까지요. A에서 B까지 이 공간은 2파이 R분의 I입니다. 자기의 그 중심부터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이 맞다. 네. 8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디서든지 외부는 0인데요. 외부는 0인데 여기는 비례합니다. 여기는 비례하고요. 여기는 반비례, 여기도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9번입니다. 자유공간에 놓인 평행 도체 평면판 사이 저장되는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7승 줄 퍼 세제곱미터. 제가 단위 잘 보라고 그랬죠. 이때 전속 밀도 D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D. 자유공간. 그럼 자유공간이니까 엡실론 제로 알 수가 있고 전속 밀도 D입니다. D. 고 에너지가 주어졌습니다.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고요.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는 어떤 공식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D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D의 제곱은 이 엡실론의 W D는 루트의 이 엡실론 공기중이죠. 공기중 엡실론 제로 W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얼마?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W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옵니다.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답은 3번. 반지름 A미터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몇 헬리퍼미터인가 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겨있고 쭉 되고요.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 A입니다. 이때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그럼 전체 인덕턴스를 길이로 나눈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덕턴스는 기본은 L분의 USN의 제곱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L분의 U 곱하기 S가 단면적인 이거죠, 이거. 이거 단면적입니다. 그럼 얼마? 반지름의 A니까 얼마? 파이 A 제곱이죠. 파이 A 제곱. 이거 N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길이에 대한 건수가 L이에요. N은 뭐냐? N은 L분의 N입니다. 길이에 대한 건수. N을 L로 나눈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변환해 볼게요. U 파이 A 제곱에 L분의 N의 제곱은 L 제곱분의 N 제곱 L 하나 곱했죠.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L을 하면은 뭐요? L분의 N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L분의 N이 N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N의 제곱 곱하기 L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덕턴스는 이렇게 헨리가 되는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L을 L로 나누면 U 파이 A 제곱 N 제곱 곱하기 L을 L로 나누면 뭐가 된다? U 파이의 A 제곱 N 제곱 헨리 퍼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U 파이 A 제곱 N 제곱. 많이 들어보셨죠? U 파이 A 제곱 N 제곱입니다. 답은 1번. 10번에 1번. 11번입니다. 다음 중 전파정수 감마에 대한 설명으로 식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전파정수 감마 보면 감마는 원래 알파 플러스 J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J 베타인데 이게 이런 식도 있습니다. 원래 2분의 시그마의 루트 엡실론 분의 뮤 플러스 J 오메가의 루트의 입실론 뮤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약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또 약 루트의 J 오메가 뮤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엡실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1번인데요. 원래 전파 정수라면 알파 플러스 J 베타. 근데 이렇게도 근사값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근사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닥치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닥치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 11번에는 1번. 12번. 자동체 내의 자기의 세기가 H이고 자선 밀도가 B일 때 자기 H 에너지 밀도 이런 거 나오면은 단위 뭐라 그랬죠?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H와 B가 주어졌습니다. 에너지 밀도 W는 자기에서 2분의 1의 BH 2분의 1의 UH의 제곱은 2분의 1의 U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BH 단위가 지금 줄 퍼 세제곱미터 중요하고요. HB가 주어졌으니까 이거죠. 이거 답은 1번 2분의 1 BH HB 1번입니다. 13번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과 엡실론2인 두 유전체가 접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 경계 조건 진전하죠. 완전 경계 조건일 때 유전율이 엡실론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 엡실론2인 유전체로 이원이 입사가 세타1은 0도로 입사할 경우 성립되는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엡실론1은 엡실론2인데 세타 0도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직 입사하죠. 수직 입사할 때 세타는 0도가 되고
수직 입사하면 굴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굴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타1은 세타2는 0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2니까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따라서 D1은 D2가 된다. D1은 엡실론 1의 2원이고 D2는 엡실론 2의 2,2가 됩니다. 맞죠? 2는 안 되죠. 왜냐하면 2원의 사인 세타1은 2,2의 사인 세타2 하면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넘어갑니다. 엡실론 2분의 엡실론 1은 넘어가니까 2원분의 2,2가 된다. 답은 4번. 네.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14번입니다. 다이버전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인데요. 이게 J가 뭐냐면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 그리고 여기서 로는 뭐냐면 최적 전하 밀도요. 그래서 전류 밀도의 발산이 시간당 최적 전하 밀도의 마이너스 뭐요? 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가 유출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번 마이너스 부호는 전류가 폐곡면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2번 단위 최적당 최적 전하 밀도라고 그랬죠.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마이너스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럼 전류가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입니다. 정상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정상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이렇게요. 인테그랄 J ds가 0 혹은 다이버전스 J가 0이 됩니다. 다이버전스 J가 0. 정상일 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유출되고 있을 때. 그래서 정상 전류가 흐르면은 이것이 0이 된다. 3번 폐곡면에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는 미소 최적인 한 점에서 유출되는 단위 최적당 전류가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조금만 집중하신다면은 단위 최적당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단위 최적당 전하 밀도의 시간당 감소 비율이다 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평면 도치에서 Dm 거리 점점 Q가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뭐예요? 영상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평면 도체 표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 Dm 거리에 Q클럭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1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용상법에 의해서 F를 구해야 돼요. F는 얼마요? F는 뭐 16,8 엡실론 D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 이것이 힘입니다. F를 왜 구해야 되냐? W는 뭐다? D에서 무한대까지 FD야. 이 F를 D에서 무한대까지 옮긴다 그랬죠. 무한 원점까지. 그러면 D에서 무한대까지 힘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결과가 뭐냐면 여기가 F는 16,8 엡실론 D 제곱백 마이너스 Q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1은 16,8 엡실론 D분의 Q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편하죠.
적분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16파 엡실론 D분의 Q의 제곱. 힘에서 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부호 빠지면은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공기 중이니까 엡실론 제로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 16번입니다. 비유전열 엡실론 S는 6인 유전체 중에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인데 분극의 세기입니다. 지금 비유전열 주어졌고 전개 주어졌으니까 분극의 세기 P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2가 된다. 엡실론 제로 얼마?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엡실론 S는 6, 1에 2는 10의 4승이죠. 10의 4승. 그래서 계산하시면 지금 보기의 형태로 바꾸면요. 36파이분의 그대로 하고요. 5죠. 5 곱하기 5고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4승 하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36파이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하면 답이 2번. 어떻게든 보기의 형태에 맞춰서 답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기의 형태로 맞추면 2번이 됩니다. 17번 인접 영구자기 쌍극자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배열되는 자성체인데요. 이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인접 영구자기 쌍극자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이 반강자성체입니다. 다른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반강자성체가 아니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 영구자기 쌍극자. 영구자기 쌍극자가 없다. 영구자기 쌍극자 없다. 이렇게 나오면 반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는 뭐냐면은 영구자기 쌍극자의 방향성, 규칙성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향성과 규칙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일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강자성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쉽죠. 이거 반강자성체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했을 때 인자용구 쌍극자의 크기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면 반강자성체. 반자성체는 영구자기 쌍극자 없다. 상자성체는 방향성과 규칙성이 없다. 강자성체는 동일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각각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7번에는 4번이고요. 18번 반지름 1m가 투자를 묘인 자성체고의 자와의 세기가 J이다. 자성체고의 자기 모멘트는입니다. 우리가 자와의 세기 J는 뭐다?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지금 자기 모멘트 물으니까 M은 JV가 됩니다. JV. 여기서 V는 뭐요? 최적이죠. 최적. 자성체 9의 최적 얼마? 3분의 4 반지름 A니까 파이 A 세제곱이죠.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따라서 자기 모멘트는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J.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J니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18번에는 1번. 19번. 평등자계 내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원운동하다 로렌츠의 힘. 이거 보죠. 전자 속도가 보이는 2 곱하기 15, 16승, 각 속도 오메가 0.35 곱하기 15, 10승. 이때 전자 자가는 90력을 구하여라. 전자 질량은 9.1099 곱하기 15, 31승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전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구심력,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원심력 같을 때 원운동을 하게 되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심력이요. 원심력은 뭐예요?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죠.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이거 자동차가 코너 돌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원심력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은 뭐예요? BEV죠. BEV. 그래서 원운동 한다 그러면 BEV가 R분의 mv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즉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심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원심력 R분의 mv 제곱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M 질량 가르쳐 줬고 반지름이 아니고 지금 속도 가르쳐 줬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 이거 있죠. 오메가는 R분의 V 아시죠?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M 곱하기 R분의 V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R분의 V 제곱을 R분의 V 곱하기 V. 그럼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R분의 V는 오메가 V가 됩니다. M 오메가 V.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심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M 오메가 V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M 얼마? 9.1095 곱하기 15만 31승 곱하기 오메가 0.35 곱하기 15만 10승 M 오메가 그 다음에 V는 2 곱하기 15 16승 다 곱하면은 6.3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5승 6.3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5승 너무나 작지만은 이러한 구심력이 작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 공기 중에서 X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파가 있다. 이는 6일 때 포인트 임팩트 크기입니다. 포인트 임팩트 P는 뭐야? P는 EH. 전개를 가르쳐 줬는데 자개가 없죠. E는 가르쳐 줬는데 H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요? H는 공기 중에서 얼마? H는 377분의 2. E는 377H. H는 377분의 2. 그래서 얼마? H가 377분의 2니까 377분의 2의 제곱. 네. 얼마? 377분의 2가 얼마예요? 6이죠. 6의 제곱을 하면은 답은 0.0955 와트 퍼 제곱미터. 0.0955니까 얼마? 9.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2번. 네. 여기까지 전기 자기학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전력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